뭐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몰라. 내가 못다. 11번, 12번은 경찰. 살짝 힌트를 줬잖아. 11번에는 위에 거에는 탱크 두 개다가 탱크까지. 여기에는 힘을 이렇게 어떤 FA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의 FB가 작용하고 이 자식의 무게가 이렇게 지금 작용하는 이 자식의 이만큼 이 사이가 2분의 더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문짝이 있을 때 위쪽에서는 힘을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힘을 갖다가 옆으로만 이렇게 해도 문이 이렇게 작동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위쪽에는 이렇게 힘을 갖다가 얘가 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벡터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힘이 남으면은 A가 생긴다가 물리법칙이지. 그러니까 멈춰 있는 애니까 멈춰 있는 이유는 뭐 R자 힘이 0이고 X방향도 0일 거고 Y방향도 0이어야 X방향, Y방향도 안 움직이겠죠. 그리고 돌아가서도 안 되니까 토크의 합도 역시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상황을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수평면과의 이 각도를 갖다가 알파라고 할 때 Y니까 저 자식의 사인값 FA의 사인에 해당하는 값이 MG하고 평형을 이루어줘야겠지. 아니 이 자식을 분해해서 요 벡터라고 하게 되면 요 놈이랑 요 놈이 똑같은 거고 요 놈이랑 요 놈이 똑같아야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X방향의 평형을 생각하면은 FA의 코사인의 알파를 때린 값은 F의 B하고 똑같아야겠죠. 아니 위아래 나눠가지고 날아가면 FB가 나오겠죠. 일단 FB라는 값은 탄젠트의 알파분의 MG라는 이따구의 식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 평형을 쓰게 되면 어차피 안 돌아가니까 아무데나 회전축을 잡아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이런 데다 회전축을 잡으면 이 고치 합분 두 개는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여기가 회전축이라면은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를 만드는 거고 연마가 시계 방향을 만들 건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갖다 붙이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은 2분의 5의 위치에 FB가 있는 거고요. 시계 방향은 무게 중심이니까 저기까지가 2분의 W일 거고요. 여기에서 MG가 걸리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날아가니까 FB가 나오네요. FB는 5분의 MG가 되는 거죠. FB의 크기는 구했고 FB의 크기가 이거라면 탄젠트 값이 5란 뜻이잖아. 그럼 저기 생겨먹은 저 삼각형이 어떻게 생겨먹은 삼각형이니? 라고 하면 여기 각도가 알파라면 요게 1대 5를 갖는 거죠. 탄젠트 값이니까. 그럼 여기가 루트의 26이 될 거라 사인 FA를 구하게 되면 FA는 5분의 루트 26의 MG 이런 값이 되겠지.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문짝을 보면 그래서 문들이다 보면은 실제로 문이 이렇게 생겨 먹으면 위에가 힘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는 경첩이 두 개가 달려 있고 아래가 한 개만 달려 있다고 그랬지. 밑에가 두 개 달리고 위에가 한 개 달린 문은 존재하지 않아. 위에가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 위에가 경첩이 두 개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 5배나 쓰는 얘를 봐도 얘보다 5배가 힘이 더 많이 받아. 보통 얘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여기가 질질질 끌리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지. 쓰다 보면. 오케이? 이해돼? FBFA? G가 1이고요. 4.1이고요. 자, 12번은 여기에다가 구슬을 집어넣어서 이 구슬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은 바보 같아도 이게 루프야, 루프. 관인데 그럼 얘가 관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천천히 들어가면 이렇게 튀겨 나가버리니까 이 P점을 못 지나갈 건데 세게 집어던지면 이렇게 들어가서 벽을 맞고 또 튕겨가지고 이게 나올 건데 너무 세게 던지면 이게 들어가서 나가버릴 거잖아 다시. 그래서 적당히 던지면 그러니까 갔다가 P점을 한 번 지나가고 충돌했다가 두 번 지나간 다음에 얘가 나가다가 이쯤에서 걸려버리면 다시 또 내려가서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걸 반복하겠죠. 이렇게 P점을 몇 번이나 최대한 지날 수 있겠니라는 거야. 그럼 처음에 어떤 그 조건에 만족하는 속력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충돌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겠지. 여기보다 넘어가면 이게 나가버리니까 여기까지가 최대값인 거야. 이 상황을 식으로 하게 되면 들어가는 에너지 들어갈 때가 2분의 1의 mv제곱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를 지나갈 때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마찰력에 해당하는 뮤 프라임의 mg의 이동거리 d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됐다가 충돌한 다음에 또 손실됐다가 남아있는 에너지가 EMGR인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다가 m 날려서 2를 곱해서 v제곱이 4에 뮤값이 0.1이라고 했고요. g가 10이고요. d가 1이고요. 2 곱했으니까 4고 10이고 2가 되면 자, v제곱이 84가 되는데 v제곱이 84라는 얘기는 처음에 가지고 들어가는 에너지가 84 집어넣으면 얘가 뭐야? 처음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42m 줄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마찰 구간을 지나갈 때마다 요만큼의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데 0.1에 m에 10에 1이니까 m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야. m. 그럼 42m이었다가 42m이었다가 한 번 지나갔어. 그 다음에 한 번 지나가면 m이 빠지니까 41m, 40m이 되면 두 번 지나가겠지. 아니? 그러면 두 번 지나갔을 때가 40m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갔다가 또 네 번 지나가게 되면 네 번 지나가면은 38m이 남을 거고 이런 식으로 쫑쫑쫑 가서 40번이 지나가면 2m이 남을 거잖아. 2m. 그러니까 단순하게 42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40m이 남아서 2m이 남아 40번을 지나간 다음에 2m이 남아서 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41번을 지나가고 여기 지나갈 때 m 튀어나올 때 m만큼의 손실되면은 구슬이 여기 멈추니까 마지막에 못 지나가는 거지. 에너지를 다 쓴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게 41번입니다. P점을 지나가는 맥시멈은 41번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친구야? 이해돼? 13번은 그 옛날 서울 문제긴 하지만 저 이딴 거 풀어 맞춰야죠. 13번부터 한 두어 개 풀어 보시고요.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 거네. 수업하지 않을게. 뭐 같은 게 얘기하는 청동철, 지동철 막 이런 거. 그건 신경이 좀 안전하다는 게 이 상태가 유지하기가 쉬운 거지. 이 모양이 유지되기 쉬우면은 안전한 거고, 잘 모양이 흐트러지면은 불안전한 거고, 뾰족한 데다가 구슬을 넣으면 불안전하니까 그렇고, 바닥에다가 구슬을 넣으면은 안전한 거고. 얘 루트 3분의 W 나오니? 안 나오면 골치 아픈데?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리더라도 요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야. 아까 우리 12번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문제들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틀릴 수 있어. 그렇지만 멈춰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야. 알짜임이 0이 되어야만 해. 힘이 남으면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근데 멈춰있다고 했으니까 멈춰있을 수 있게 힘이랑 토크가 평행인데, 얘는 토크를 쓸 필요도 없죠. 힘만 써도 충분한데, 이 제일 위에부터 따져보면은 이 자식이 지구에서 mg로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힘이 작용하는 건 접촉해야만 작용을 해. 이 두 개에서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힘이 작용해서 얘가 X방향으로도 안 움직이고 Y방향으로도 안 움직이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서 힘이 작용하니까 힘의 크기가 똑같아야만 돼. 왜냐면 수직 항력이니까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이 벡터를 쪼개면 이렇게 지금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건데, 얘를 쪼개고 얘를 쪼갰을 때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 값이 얼마여야 돼? 얘가 2분의 W가 돼야만 돼. 그래야 2분의 W랑 2분의 W가 얘랑 평행을 만들 거잖아. 그럼 얘가 2분의 W인데 서로 주고받는 이 힘들이 이 30도니까 이 자식은 루트 3분의 1배가 되겠죠, 이 자식에. 그럼 이 힘에 대해서 작용과 반작용이 생긴다가 한 법칙이야. 그럼 이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얘한테 가한 힘의 크기가 얘가 얼마야? 요거였고요. 이 자식은 얘랑 똑같은 이거였던 거잖아, 그치?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원래 이 자식의 무게가 있으니까 얘를 포함해서 이제 접촉하는 데가 이제 두 군데가 또 생겼으니까 요 두 군데에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이 자식을 없애야 돼. 없애려고 보니까 일단 얘랑 얘가 있는데 이 두 놈이 여기서 없애려면 똑같으면 안 돼. 왜? 힘의 크기가 똑같으면은 일단 얘를 갖다 죽일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그걸 만족하려면은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죠. 이렇게 이쪽 방향의 힘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건데, 요마의 크기가 2분의 W가 되고 얘가 W가 되고, 요거는 그 자식의 루트 3분의 1 되고, 요거는 이 자식의 루트 3분의 1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랑 요 두 개 더한 1.5가 얘랑 얘를 더한 1.5하고 평행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을 향하는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한 게 왼쪽을 향하는 요 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설명이 돼. 그럼 요 힘을 가지고 얘를 갖다가 찍어 누르니까 요 힘이랑 요 힘에 대한 요 힘, 루트 3분의 W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원래 무게가 W가 있으니까 Y방향에 이 힘을 없애려면 땅바닥에 여기밖에 접촉점이 없으니까 연마가 얘한테 EW로 버텨주고 있을 거고요. 이 힘을 없앨 방법이 없죠. 이 힘을 없애려면 내가 어떤 힘을 가해주는 거지. 힘을 가해서 X방향의 힘을 없애야 되니까 이 두 개는 같아야겠죠. 오케이? 내가 손가락 이렇게 미는 힘이 요만큼입니다. 답이 요만큼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더 안전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조금만 가해도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무게가 똑같은데 조그마한 애가 들어오면은 힘은 접촉하는 면에 수직으로만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힘을 갖다가 이렇게 작용할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게 수직한 방향이잖아. 그런데 이 자식이 이 방향이랑 이 방향으로 벡터하면 쪼개질 건데 요 크기가 얼마일까? 얘가 얼마여야만 하니? 옆에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2분의 mg겠지, 2분의 mg. 얘가 2분의 mg야. 얘 2분의 mg보다 더 크잖아. 그럼 이 옆으로 갈라지게 하는 이 힘이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럼 옆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겠지. 힘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자식이 작으면 반지름이 겁나 크면 거의 누르는 힘이 수직 방향의 힘이 이렇게 되니까 옆에 힘이 이게 2분의 w보다 훨씬 작잖아. 극단적으로 커서 만약에 평면이 돼버리면 수직 방향이 되면 수평 방향의 힘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네모난 판자대기 올려놓으면 이건 움직일 이유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냐? 나가 더 안전합니다. 나가. 자, 두 번째는 오케이. 14번, 15번. 시원하게 푸는 애들 별로 없다.
하얀 게 나고 시커먼 게 철이고. 뭐가 시원하게 안 풀린다. 아니다. 14번에는 4번이거든요. 자, 보면 자, 일단 A라는 놈의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지금 같다라고 했잖아, 두 개가. 근데 질량이라는 값은 밀도 곱하기 부피일 거잖아, 밀도 곱하기 부피.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높이가 똑같으니까 A의 질량을 쓰게 되면 철이 밀도가 3배라고 했으니까 3로의 높이를 뭐 똑같으니까 빼고 면적이 파이의 아래 제곱이니까 요만큼에다가 밖에 있는 나무는 로에다가 그럼 얘는 파이의 20제곱 빼 10제곱을 뺀 값이겠죠, 이렇게. 맞니? 이게 면적이잖아, 면적. 그러면 600의 로의 파이 요만큼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야. 그러면 B란 놈도 요 질량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 값일 건데 B는 안쪽에가 나무니까 밀도가 로인애가 나무니까요. 로인애가 로 파이의 x의 제곱만큼 있고 3로인애는 파이의 20제곱 빼기 x제곱을 때린 이 값은 600의 로 파이하고 똑같으면 되겠죠? 아니? 두 개를 갖다 단순하게 10% 제끼면 x가 10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렇게. x는? 그럼 x가 이렇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철이라는 무거운 애가 첫 번째 그림은 안쪽에 몰려 있잖아. 안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림으로 치면 이런 그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무거운 애가 이렇게 뭉쳐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있는 상황을 보면은 두 번째는 바깥에가 이렇게 무거운 애가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지. 철이 바깥에 있고 가운데 나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네가 만약에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현재 같은 속력으로 막 돌아간다고 치면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많을까? 같은 속력으로 돌아가는 B. 얘가 더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바깥에 쏠려 있는 게 처음에 내가 이러다가 탕 때리잖아? 이거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이거 돌아가게 하는 게 힘들어. 돌아가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만약에 같은 속력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정지를 시키려면 역시 에너지가 많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질량이 바깥에 이렇게 쏠려 있는 애가 저기 한 건데 니네가 이 옆에 경마장 가면 경마를 하면 이 말들이 뭐라고 하니 이거 입구에 신문지 같은 거 줘요. 요새는 모르겠다. 언제야? 대학생 때가 언제냐? 한 30년 전에 지금 나이 모르겠는데 한 30년 전에 경마장에 가잖아? 그땐 되게 좋아하는데 경마장 가본 사람 있니? 가서 뭐 경마하는 거지 경마. 베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그치, 합법적이야. 그건 합법이에요. 어? 합법이에요. 합법이야.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야. 여기에 김광호 청소년은 안 되겠구나. 근데 거기 가면은 대학교 때 이제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말들 막 경주한다고 뛰어다니지. 앞에가 잔디밭인데 식구들이 이제 애기들 다 와가지고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김밥 먹으면서 말 뛰면은 야 막 이러고 있고 말 들어올 때 막 우와 막 응원하고 막 그러거든.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가 한 30년 전에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한 20년 전에 옛날 생각에 경마장 되게 좋았었는데 하고 갔더니 도박에 쩌든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맑고 밝은 그런 막 흑선 달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김밥 까먹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갔더니 막 사람들은 막 담배 펴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있고 막 이러고 막 맥주 먹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러는 분위기야. 너무 안 좋아서 그다음부터 안 갔거든. 지금 모르겠다. 근데 가면 1번 경주, 2번 경주에서 말들이 쭉 나와. 스펙이 쭉 나와. 그리고 말에 보면은 어떤 애가 선행마다 또 뒤에가 이렇게 추임마다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뭐냐면 선행마는 요이 땅 하면은 우와 뛰어나가는 거 좋아하는 애야. 1등 하는 거 좋아하는 거야. 1등 하는 거 좋아하는데 대신 막 가다가 뒤에서 따라잡아가지고 따라잡으면 에이씨 안 해. 포기하는 그런 놈들이야. 안 따라잡히면 엄청난 성적을 내는데 만약에 따라잡히면
바보되는 그거야. 포기해버리는 그런 약간 성격이 있는 애야. 근데 얘는 처음에는 스타트가 늦어서 애들 다 가고는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코너 돌아서 마지막 코너가 들어오면 갑자기 막 빰빰빰빰빰 우와 가면서 얘는 하나하나를 잡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애야. 우리나라 쇼트트랙 보면은 최민정은 이거게. 최민정을 몰라? 우리나라 모든 올림픽 역사상 가장 메달이 많이 땄던 사람이야. 김연아 아니에요? 김연아는 메달 2개잖아. 추임마. 걔는 한 3,000m 하면 한 2,500m까지 놀다가 마지막 한 두 바퀴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우와 그렇게 있어. 근데 이게 사람도 똑같아. 사람이 경마 말고 경륜이라는 게 있거든. 경륜이라는 게 있는데 자전거 아니에요? 사이클을 타고 말처럼 시합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거기다가 또 돈을 걸어요. 근데 사이클의 바퀴가 이렇게 생긴 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그 바퀴가 있는 반면에 사이클 바퀴인데 여기가 판처럼 되는 게 있어. 디스크가 되는 게 있어. 내가 사람인데도 내가 이런 성격인 사람도 있고 이런 성격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 약간 성향상. 그럼 이런 성향의 사람은 A와 B 중에 어떤 바퀴를 타면 더 좋을까? 선행마가 A고 그 주인마가 B 맞지 않나요? 질량이 똑같다라면 바퀴 질량이 똑같으면 얘는 질량이 바깥에만 뭉쳐 있잖아. 얘는 질량이 넓게 펼쳐져 있잖아. 판처럼. 그럼 얘가 돌리기가 힘들어. 질량이 바깥에만 있잖아. 그럼 처음에는 얘는 돌리려면 안 나가다가 일단 속력이 붙으면 멈추지도 않아. 그럼 얘 성격이랑 비슷한 거고 얘는 초반에 돌리기가 편해. 그렇지만 서기도 편해. 그럼 얘가 약간 이런 성격이 강해. 뭔 말인지 알겠니? 질량이 플라워처럼 바깥에만 있으면 돌리기가 힘들어. 근데 이게 얇게 그거야. 혼자 도처럼 펼쳐져 있으면 초반에 돌리기가 편해. 뭔 말인지 알겠니? 4번이야 4번. 이 바퀴로 치면은 지금 두 번째 있는 게 이렇게 생긴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많아서 멈추게 하려면은 내가 그만큼의 에너지 E를 가해줘야 돼. 오케이. 자, 15번은요. 답이 이렇게 빡빡 안 나오는 게 여기 물리를 되게 잘하는 애가 별로 없는 느낌이다, 느낌이. 느낌이 맞나, 지금? 자, A, B, C가 있는데 요놈들의 블럭의 질량이 얘가 M이고 얘가 2M이고 얘도 M이야.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이 얼마겠냐? 얼마나 얘를 갖다가 여기 끝에서부터 다 뽑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위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오면은 이거 최대값이 얼마일까? 이거 2분의 L이어야지. 아니? 얘가 2분의 1보다 더 빼내면 이거 자빠져 버릴 거잖아. 그럼 이 자식은 2분의 L인 거야, C는. 근데 C가 2분의 L이면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블럭을 이제는 크기가 없는 M자리의 구슬로 바꿔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왔다 생각해도 같은 상황이지. 이게 뭔 말인지 알니? 여기 끝에다가 M자리를 포도옷이 올려놓는 거야. 포도옷이. 소도시가 뭐예요? 겨우겨우. 포도옷이 느낌이 오지 않니? 우리나라 말하는 느낌이 오잖아. 사투리예요? 살짝 겨우겨우. 끝에 겨우겨우 걸리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시계방향 토크를 만들 건데 B의 위치에서 MG가 토크를 만들 때 EM짜리는 자기 무게중심이 여기니까 자기 무게중심이 여기면 요만큼의 길이가 중심이니까 2분의 L에서 B를 뺀 요만큼의 축에서부터 거리죠. 여기에서 EMG가 버텨주는 거지.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의 B값을 3분의 1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자, 얘를 계산할 때가 문제야. A를 계산할 때
이런 패턴의 문제가 아마 세페이가 됐건 II가 됐건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모든 풀이가 다 똑같아. 풀이가 똑같은데 C와 B를 찾았으니까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 자식이 만드는 이 두 개의 토크랑 얘가 버틸려는 식의 반대 방향 토크가 똑같다라고 해서 식이 써있거든? 상당히 안 좋은 방법이야. 왜냐면 내가 요 길이를 찾았다고 해서 축에서부터 얼마인지를 또 수식화하는 게 귀찮아요.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m과 2m짜리가 평형이 깨지 않았다라는 말은 3m짜리의 질량이 없는 애가 있으면 그놈이 여기 끝에 포도것이 걸린 거야. 이게 뭔 말이지? 이 위쪽에 있는 3m이 겨우겨우 여기 걸려 있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바깥이었으면 넘어갔을 거고 이 안쪽이었으면 아직 최대값이 아닌 거야. 그럼 여기에 3m이 있다고 치면 식이 좀 간단하죠? A의 위치에 3mg가 있고요. 2분의 L에서 A를 뺀 위치에 mg가 있는 거지. 이 식이 이해되니? 마지막 식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블럭이 3개가 아니라 4개, 5개가 돼도 식이 오류가 없이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를 다 자기 위치로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5개만 되면 계산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끝에다 걸고 위에 있는 거를 계산했으면 끝에다가 걸고 계속 끝에다가 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A 값을 찾으면 요마가 8분의 L이 나오거든. 그럼 다 더한 값이 요마 더하는 거니까 24분의 23L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계산법은 꼭 알아둬라. 남들 다 맞출 거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막 이게 2M, 3M, 5M 이렇게 나오더라도 토크 계산해서 끝으로 바꾸고 토크 계산해서 끝으로 바꾸고 계속 바꾸는 거야. 오케이? 네. 16번도 그 옛날 대구 기출입니다. 이것도 대구에서 나왔던 건데 내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도 찾아야 돼. 사람의 위치를 전체 길이 L일 때 X가 몇 L의 위치에 있는지를 찾는 거야. 어차피 멈춰 있으니까 힘 평형, 토크 평형이니까 식으로 이번엔 써가지고 맞춰라.
맞은 애가 없네. 맞은 애가 없어. 그럴 수도 있고. 네. 큰일일세? 맞춘 학생이 왜 맞을 거 없지? 발판이 가만히 있는데. 큰일일세. 발판이 가만히 있는데.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여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얘가 줄에다가 한 힘이랑 이만큼의 이 위치를 찾는 거죠. 뭐네? 아, 이걸 아무도 맞힌다고? 충분인데? 굳이 이렇게 맞았을 것 같은데. 비주얼이 그냥 다른 거의 정답. 거의 있다. 어? 숫자를 좀 잘못 쓰긴 했지만 그래 그래 엄마 잘하는구나. 엄마 정답. 정답. 그래. 이제 몇 명이 맞추네요. 일단은 이게 힘 표현 문제는 그렇지. 지금 틀린 학생들은 벡터 안 그리니까 틀리는 거라니까. 한 2,000만 번 얘기하지만 힘을 안 그리고 나서 맞히길 바라는 건 로또가 대라 비는 거랑 비슷한 거야. 벡터를 그리란 말이야. 일단 중력 무조건 표시하고요. 지구의 중력이 이 판때기 무게 300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사람이 여기 갖다 또 아래쪽을 향하는 힘의 크기가 원래는 600인데 t로 당겼으니까 아래쪽을 향하는 게 600 빼기 t로 줄었겠지. 얘가 그럼 줄에다가 t의 힘을 건 건데 그 t라는 힘이 쭉 가서 여기에 t가 걸렸겠지. 그럼 요즘 t가 걸리니까 2t가 걸려서 그 줄이 쭉 가면은 여기에 2t가 걸리겠죠. 그러면 힘이 평행이니까 요 판때기 입장에서 작용하는 힘이 하나, 둘, 서희 4개가 있는데 위쪽에 작용하는 3t랑 아래쪽 작용하는 평행이니까 식으로 쓰면 4t가 900이랑 똑같은 거니까 t가 225 뉴턴이죠, 뉴턴. g를 그냥 10이라고 그냥 둡시다. 보면은 g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22.5g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답이죠. g를 갖다 지금 10으로 그냥 계산한 겁니다. 나는 225가 되고요. 자, 그럼 힘은 표현이 됐단 말이야. 토크도 표현이 되려면 아무데나 회전축을 잡아서 이거 근데 3분의 1이라고 답을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 왜냐면 여기가 t가 걸리고 여기가 2t가 걸리니까 당연히 1대 2일 거야. 그거는 뭐야? 이런 힘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잖아. 이런 힘들을 안 그리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야. 화살표를 그려놓으면은 이게 1대 2라는 걸 감히 생각할 수 없지.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없으면은 t랑 2t면 1대 2로 보이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축으로 하면은 얘가 만드는 시계 방향이랑 얘가 만드는 시계 방향의 토크가 얘가 만드는 시계 반대 방향 토크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만드는 게 x의 위치에서 600 빼기 225가 작용을 하고 더하기에 중심이니까 2분의 1의 위치에 300이 하나 걸려주고요. 제일 끝에 L의 위치에서는 225가 걸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x 풀어 제끼면 x가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 칠 번은 얼마게요?
이 저울의 눈금이라는 건 어떤 값일까? 그렇지. 그거 잘 배웠네. 저울의 눈금은 수직항력이야. 누르는 힘, 전압력에 대한 반작용이 수직항력인데 실제로 저울의 눈금은 누르는 힘, 전압력이겠지만 전압력과 크기가 어차피 반작용으로 크기가 똑같은 게 수직항력이니까 수직항력의 크기인 거야. 그러면 얘도 지구가 얘를 갖다 mg로 당겨주면 요마가 요마를 mg로 얘랑 이 둘과의 관계만 따지면 지구가 당기면 얘가 얘를 mg로 누를 거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직항력이 mg만큼 생길 거잖아. 그러니까 요 블록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mg가 맞죠. 자, 근데 얘를 보자고. 얘는 지구가 얘를 mg로 당기면 접촉하면 힘이 작용을 하는데 접촉하게 되면 우리 아까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힘은 수직 방향으로밖에 작용하지 않단 말이야. 요마가 요마를 요쪽으로 실는 거야. 요쪽으로 누르는데 요 힘의 크기가 얼마냐? 요 힘의 크기가 mg의 코사인 값인 거지. mg 코사인이면 잘 가다가 여기를 누를 건데 얘가 얘를 누를 땐 면이 또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요쪽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 요거에 대한 또 코사인 이쪽 방향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요거에 대해서 또 코사인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mg 코사인의 코사인이라는 값으로 누르는 거야. 그러면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mg에다가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mg의 코사인의 제곱인데 요 값이 지금 30도라서 4분의 3이니까 전체 4분의 7mg가 표시가 됩니다. 4분의 7. 그러니까 바닥을 향하는 힘이 없으면 이 빗면이 점점 일어서서 이렇게 생긴 빗면이 됐다. 여기에 물체가 있으니 자연학할 거고 저울이 있으면 이 빗면의 무게만 표시가 될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 EMG가 둘의 EM이 있으니까 당연히 EMG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움직이면 그 무게가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그치? 니네가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뭐 3kg가 있고 여기에 2kg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 이 무게가 얼마니라고 하면 3kg랑 2kg하고 5kg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지. 장력부에서 여기 장력부 해가지고 장력의 2배각이 표시가 되는 거지. 아니 줄이 끊어져 버리면 이 자식은 나플라플라플 내려가니까 장력이 0이고 여기 장력이 0 걸리는 거죠. 오케이. 밑에 있는 무게가 다 걸리는 게 아니다. 4분의 7. 자, 그리고 18번에는 밑에다가 현우를 깔고 모루를 얹어서 모루가 뭔지 알죠? 아까 애들이 무슨 오락 얘기하던데? 게임 얘기하던데? 게임에 모루가 나온다고 이렇게 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칼 놓고 막 이렇게 땅땅땅 때리는 거 있잖아. 겁나 무거운 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만화 오면은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도망가다가 톰한테 던지면은 지나가다가 톰이 그거 딱 맞아. 톰이 쿡 찍어줘가지고 쿡 찍어서 엄청 무거운 애 있어. 엄청 무거운 모루를 배 위에다가 얹어놓고 위에서 망치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없죠. 죽으면은 문제가 나왔겠니? 그러니까 옛날에 추석기나 명절 때 오면은 이런 옛날 쌤이 추석 때 니네 나이 때 보면은 TV 틀면 맨날 사실 명절 되면 한 3년 전에는 외국인 노래자랑 스타의 가족들 나와서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좀 김병만이랑 뭐 이렇게 이수근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막 차력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와 하면서 막 차력쇼 하는 거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거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요만큼 된 대리석을 쭉 깔아놓고 위에 서 망치 이만한 오한마를 때리는 거야. 오한마로 쳐버리면 밑에가 이제 괴로운 연기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안 힘들죠. 요 위에 있는 애가 굉장히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죠. 질량이 커다란 애가 있고 여기에다가 질량이 M인 망치를 갖다가 V로 때려버리는데 때릴 때 잘 때려서 이렇게 완비탄이 되게 뿅 하고 때려주는 거야. 때려주면 M자리가 V로 가다가 이 자식 운동량이 이거였는데 둘이 붙어버리면은 M 더하기 M의 V 프라임이 되면 이 V 프라임이
n 플러스 m의 v가 될 거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n 값이 겁나 크니까 이 값을 거의 0으로 날려보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같은 운동량이어도 총알이 빠르게 다가가는 건 위험하지만 덤프 트럭이 천천히 다가오면은 엄청나게 큰 덤프 트럭이 1cm/s 나한테 다가오면은 맞아도 아무렇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총알의 상황을 덤프 트럭의 상황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는 맞아도 별로 위험하지가 않지. 오케이? 되게 많이 봤던 거야 이거. 되게 많이 봤어. 아기 때. 저거랑 더불어서 이제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제 뇌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겁나 튼튼하다고 생각하니까 저게 이제 위험할 거라는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건데 그 김병만 이수근이 키도 똑같아가지고 둘 다 운동을 잘하니까 옛날에 그 둘이 나와서 추석 때 이렇게 생긴 그 공사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공사할 때 쓰는 철골 있거든. 철골 손가락 하는 거 있지. 본 적 있니? 덮부식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 있잖아. 이 철골을 갖다가 둘이서 딱 있으면 이 목에다가 걸고 여기다가 철을 걸어. 딱 걸어. 뒷짐을 지고 으악 하면 이제 막 이렇게 있던 애가 밑으로 으악 휘어져. 둘이 가까워지면 쭉 U자 모양 휜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이게 휘니까 우와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충분히 이렇게 머니까 이 목에다가 여기다가 걸어서 이렇게 해도 당겨지는 거지. 야 너네 너무 머니까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해. 요만큼 잘라가지고 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와 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은 충분히 길어지면은 이게 뭡니까 밑으로 처지니까 각도 생기고 어차피 K 값이 길어지면은 작아지니까 짧으면 K 값이 크니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처지면은 휘게 하기도 쉽죠. 이것도 이제 얘가 철이니까 힘들 거라는 그런 저기를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지. 힘들겠지. 키가 뭐 어우 이거 이렇게도 아픈데 많이 했어 이거. 이거랑 막 불 뿜고 말이야. 이거 빨리 요새 이런 거 안 한다는데? 명절 영화 막 그런 영화 뭐야? 서커스 본 사람 있니? 서커스 봐봤니?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태양의 서커스 뭐 이런 거 봤어? 동춘 서커스? 해외에서 그럼 태양의 서커스 같은 거네. 우리나라도 서커스가 있어. 동춘 서커스단이라고. 그거 바퀴 타고 그러는데요. 나 아기 때는 바퀴도 타고 곰도 있었고 원숭이 많지 원숭이. 근데 이게 할 때 동네에 그 당시에는 공터가 많으니까 빈 공터에 천막이 막 이렇게 서커스단이 들어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깃발을 들고 막 뛰어다녀 동네를 막 딱딱딱딱 깃발을 막 뛰어다니는데 밖에 오면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밤 8시에 이렇게 공연한다 써 있어. 엄마 막 쫄라가지고 표값 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보면 막 그네 하늘에서 그네 타고 줄타기 같은 거 하고 막 칼 같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저걸링 같은 거 하고 재밌었거든요. 자주 왔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 외소증 걸린 사람 난장이들 있잖아. 난장이들 되게 많고 가면 동네를 돌아다니. 지금은 저기 가면은 여기 가깝네. 이 방아머리 해수욕장 있잖아. 대부도. 네 엄마 아빠 맨날 주말에 커피 마시러 갈 거야. 근처에 여기서 가면 한 30분 갈걸? 거기 가면은 옆에 저쪽 구석에 보니까 지난번에 있던데 동춘 서커스탄이라고 있는데 아마 1기 멤버들은 다 이렇게 3, 40년 전이니까 재미없을 거야 아마. 전수해줘야 되잖아 그 밑에. 요새 이게 있나 모르겠네. 지난번에 있던데 많다. 인천 근처예요? 대부도가 거기 뭐냐 간석 뭐라고 하니 몇 군데. 방아머리 해수욕장을 뭐라고 하니? 시흥이 아니라 뭐지 이게? 아니 거기 원래 이렇게 있는데 간척 사업해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만든 거. 시화호
이렇게 말하면 몰라? 아. 배우 많아가지고 4호선 타고 4호선 끝까지 가면 돼. 거기서 버스 타고 좀만 가면 돼. 임신정리학교 근처예요? 아니지. 안산에서도 있겠지. 이제 네 학교 그리면 계속 여기 있겠네? 계속 강의실이 여기네? 이 학원 나갈 때까지 여기 있냐? 좋네. 여기 쾌적하네. 뭘 과거까지가 대충 끝내. 연장 다 끝내지 뭐 과거까지. 괜찮아, 따라했다 바보야. 그래? 옛날보다 문제가 입학고사 시험 문제가 쉬워지니까 너희들이 어렵겠지만 엄청 쉬워진 거거든. 쉬워지니까 옛날에는 2학년 애들 9월달에 시작하면은 물원, 물투 이렇게 뭐 물로 치면 물원, 물투, 화원, 화투 뭐 이렇게 안 끝나 있는 애들은 거의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투 수준보다도 입학고사가 일반 물리학이나 일반 화학까지는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5,
5월달에 시험 보는데 그때 5월달에 시험 봤거든. 5월달에 시험 보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 이제 물어 끝나는데 해도 되나 해도 그냥 골치 아프니까 자사고나 과거까지 영재학교 시험 못 보겠거든. 근데 요새는 일반 물리학 내용은 안 나오니까 할만하지. 9월달에 시작해도 대충 원 정도 했으면 그때부터 해도 살살 따라잡는 게 가능하잖아. 입학고사 문제가 실제로 가능해.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그치, 애들이 옛날보다는 도전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졌지. 될 것 같거든. 지금 옛날에도 좋아하는데. 어? 깔끔하잖아. 야, 되게 생각보다 많아. 엄마들이 가만히 있다가 3학년 때까지 선행을 1도 안 했는데 우리 애가 영재 학급이래. 영재니까 영재 학급을 갔고 영재 학급을 갔으니 영재교를 가야겠대. 그러니까 나 받아주시고 막 듣고 와. 그게 아닌지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막 많아. 하루 수업 듣고 나면 애가 막 집에 전화해. 뭔 말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 수업을 자꾸 이상한 말해. 중등 아닌 것 같아 막. 엄마가 진짜 다니다가 이제 중등 심화가 정말 중등인 줄 알고 오는 사람도 꽤 돼. 지금은 엄마들이 학원마다 설명회도 많이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유튜브랑 이런 거를 막 보는 게 많으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 시험 범위가 중등이라면서요. 우리 애 다 순대, A인데 일단 수가 안 돼. 수는 너무 옛날만 아니지 옛날만. 너무 옛날 말이지. 너는 수음이한가 있었니? 난 고등학교를? 나오시잖아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우리 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거의 없었어. 안 보잖아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입시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중학교 때 내신을 가져가거든. 쌤 때는 과고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고 선생님 때는 관심 있는 애들만 아는 거고 몰랐어 아예.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대원이랑 대일 이런 게 있잖아. 했어요. 대원, 대일 이런 데가 고등학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인가가 고등학교 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원외고를 갔는데 대학교에 진학을 못하면 걔 최종 학력은 중졸인 거야. 이게 학원 같은 개념이야. 학원. 고등학교의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때는 이제 못 살았으니까 상고 이런 데 있잖아. 요새 치면 마이스터고 이런 거 있잖아. 서울에서 서울기계공고, 덕수상고, 동부여상 이런 거 나온 애들은 그게 아니지. 엄마들 중에 뭐 상고 나왔다. 상고 나온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랑 은행장 하거든. 왜냐면 거기는 기계공고랑 덕수상고 이런 데는 원서를 넣을 때 중학교 내신이 15%가 그러니까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야.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한 반에 한 60명 있었으니까 60명 중에 6등이면은 그 10등이죠. 그렇지. 두 자릿수가 넘어가면 상고 이름 있는 상고에는 그러니까 상고나 공고가 레벨이 엄청 달라. 딱 정해진 상고들이 있어. 그러니까 명문 상고들이나 공고들은 내신이 10%, 15% 정말 저기 하면은 많이 잡으면 30%까지 잡는 학교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상고 공고는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그러니까 인원 참여 받아주니까 한가지 있는데 특별한 애들이 있었지. 그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자사고 같은 개념이야. 거기 나온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공고 나왔으면 막 자격증 같은 거 따가지고 취직했다가 이게 뭐야 저기 되는 거지. 대학교로 들어오게 돼. 선배 중에도 이제 공고에서 가서 자격증 따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아. 서울 공고가 나오고. 지금으로 치면 상고 나온 사람들 지금은 좀 확실하게 공부 못하는 거 하잖아. 그렇지 않나?
요리하는 것도 과학고라고 하던데? 요리가 없고 조리과학고가 아니라 무슨 과학고라고 하던데? 왜 거기다 과학자를 붙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과거야. 뭔가 뒤에 과학 같게 붙어. 뭐가 과학적으로 많이 우리대로 좋지 우리대가. 요새 너무 망해야 돼. 사교육 시장 망해야 되는 거야. 제 핸드폰도 없었고 학원도 없어. 정말 관심 있는 애들만 학원 다니는 거지. 학원이 없어. 학원이 한 대형 학원들 있잖아. 가면은 한 200명, 300명 앉아 있거든. 한 강의실에. 기억나는 게 그게 한 달 수강료가 11,800원 이랬던 것 같아. 학원비가 11,800원이야. 그때 환율이 어째? 11,000원인데 그거 떡볶이 이런 게 한 300원, 200원 했으니까 1인분에 중학교 때니까 지금은 떡볶이를 40개 3,500원. 곱하기 10 정도 하면 되겠다. 2,000원이니까 뭐 10에서 15배? 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 10일만 80원. 근데 그런 애들이 몇백 명이 있는 거야. 들어봐야 뭐 기억도 안 나고. 애들 떠들 때문에 원래 소리가 안 들리지 않았어. 앞에 쌤도 이제 마이크 잡고 하고 저 뒤에는 공부 안 하고 자. 그리고 가면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이 한 3시간 이렇게 수업하면 1시간쯤 수업하고 이제 쉬잖아. 쉴 때 그냥 가는 애들 되게 많아. 나도 가다가 처음에 한두 번 듣다가 재미도 없고 가다가 이제 한 10분쯤 늦었어. 그럼 이제 가면 학원 앞에 이제 오락실에 애들 바글바글해. 오락해가지고 시간 맞추는데 시간 한 끝난 시간 됐구나 하고 그대 집에 가. 출결 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시간 맞춘다니까. 근데 거기 앞에가 이제 되게 이제 그 학원 앞에 있는 오락실은 이 불량배들이 돈을 많이 뺐지. 조용히 해가지고 이제 앞에 불식 팔고 있어. 불량배들이 되게 많았죠. 불량배들 그때는 비싸니까 돈 뺏어가지고. 근데 그때 오락실 들어가다가 그러네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을 가는데 늦었으니까 됐다 오늘 그냥 오락실에다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딱 오락실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어떤 큰 그 굉장히 험상궂은 그 사람이랑 부닥치는 거야. 그래서 부닥치고 저됐다. 얘도 끌려가지고 그때 지어 맞고 이제 돈 뺏기겠구나 생각을 했거든. 딱 했어. 우리 이게 딱 0.1초동안 서로 마주오잖아. 근데 이제 둘 다 그쪽에 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날라리가 맞는데 내가 너무 키가 커버린 거야. 내 생각보다 내가 거의 이제 180만 컸잖아.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옛날에 1년에 10cm씩 크니까 옛날에 160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이런 형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라고 하거든. 180이니까 서로 딱 하고 나서 0.10 딱 하거든. 그럼 서로 죄송합니다. 서로 둘이 인사했어. 이게 뭐지? 그런 거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 걔네도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키 크고 등치 크면 안 건드리거든. 조그만 애들 많은데 왜 키 큰 애를 건드려? 살짝 그게 무서웠는데 서로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했다. 맞죠? 서로 죄송합니다. 케이스가 있는데 옛날에 깡패들은 낭만 있었어. 이렇게 500원인가 있었는데 깡패가 야 돈 내놔 그래. 500원으로 게임을 5판 할 수 있거든. 100원이니까 한 판 하는데 500원 중에 300원이 200원 정도가 버스비, 학생 버스비가 180원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버스를 탈 수 있는 돈이야. 지금 돈 치면 한 5,000원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어떤 애가 막 여기가 피떡이 돼가지고 어떤 형이 얼굴에 막 피떡이 돼 피가 쭉 떨어져. 그래서 와가지고 근데 끌고 나가는 거야. 앉아버려. 돈이 이게 없는데
좋게 얘기할 때 얼마 있어? 없는데요. 뒤져서 나면 10원에 한 대다 500원 있는데 그랬더니 줘보라고 지금 너무 아프니까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야. 500원을 다 대기 좀 그렇고 여기서 나 집 되게 먼데 바로 옆이거든? 집 먼데 거기 버스 200원만 남겨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200원 너 갖고 에이씨 가다가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으라고 100원 주고 나 200원만 가져갈게 200원만 가져갈게 300원을 가지고 빨리 가야겠지 300원? 오케이 세판 돌아서 한 거지 문제야 문제 얘는 2번입니다 2번 보면은 얘는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쪽 방향이 어떤 그 뭐야 정지마찰 같이 움직이니까 만약에 질량이 이거 2N과 N이라면 여기에 걸리는 힘이 이렇게 걸리겠지 그럼 얘 반작용으로 이렇게 걸리니까 얘가 3분의 F 얘가 3분의 2F가 걸릴 거라 둘이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겠죠 얘는 N분의 3분의 F 2N분의 3분의 2F니까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얘는 미끄러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지마찰력보다 운동마찰력은 작을 거니까 이 자식은 뭐 이렇게 더 작은 어떤 작은 그 운동마찰력이 걸리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보다 작은 힘이 걸릴 거니까 요 물체만을 따지게 되면 요 물체는 그러니까 질량분의 요것 빼기 어떤 정지마찰력 이 자식 이게 지금 상황을 치면 2M에다가 이렇게 잡은 거랑 2M에다가 F 빼기 4분의 F를 잡은 거랑 당연히 얘가 크겠죠 얘가 더 빨리 갑니다 얘가 미끄러지면 그래서 1번에는 F는 말이 안 되고 B가 F를 다 받으면 A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죠 3번은 마찰력은 같은 방향이니까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은 접촉해야 작용을 하니까 이 두 면 사이의 운동 상태만 따지는 거야 이 물체가 움직이니까 운동 마찰력이잖아요 뭔 소리야 얘랑 얘는 두 개가 붙어 있잖아 정지 마찰력인 거야 얘는 땡기니까 미끄러진 거잖아 이게 운동 마찰력인 거야 그럼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면 정지 마찰력일까 운동 마찰력일까 바퀴가 이렇게 굴렀어 이렇게 이게 정지니 운동이니 정지야 정지 차가 움직이는데요 뭔 상관이야 바퀴랑 땅바닥은 정지야 이게 운동이야 미끄러지는 게 이게 미끄러지는 거잖아 돌던 애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바퀴가 미끄러지면 이게 운동이야 오케이? 정지 마찰력을 가지고 추진력을 만드는 겁니다 바퀴 굴러갈 때 자 20번에는 2분의 1 나오니? 자 여기에다가 힘 표시해봅시다 자, 이제 힘 표시 꼭 합시다. 3M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3Mg 표시하고요. 요 자식 2Mg 표시하고요. 자, 닿아 있는 곳에 T, 닿아 있는 곳에 T, 같은 줄이니까 다 같은 장력 4개 표시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 닿아 있으니까 닿아 있으면 힘이 작용하는 거야. 요 놈이 요 놈한테 어떤 힘을 가하면 얘도 이렇게 반작용이 생기겠죠. 끝났네. 그럼 위에다가 요 자식의 상황을 쓰니까 아래쪽을 향하는 힘의 크기가 누가 있어? 3mg가 있잖아. 얘가 평형이 되니까 2t랑 n을 더한 거랑 똑같아야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자식은 아래쪽을 향하는 애가 2mg 더하기 n인데 이 값이 2t하고 똑같아야겠죠. 위를 향하는. 그러면 2t 자리에다가 연말을 넣어주게 되면 서로 주고받고 있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2분의 1인 줄 알고 알 수 있지. 오케이? 자, 21번 보시면 자, 얘를 돌립니다. 실제로 약간 곡선일 건데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입사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쏠려요. 자, 쏠리게 되면 이 물이 왜 물은 중력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게 물이야. 수면이. 오케이? 얘는 그러면 왜 그러냐? 현재의 중력을 이쪽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기가 이 자식이 실제로 이쪽에 중력이라는 힘이랑 이쪽에 얘 생각에는 이제 원심력이라는 힘이랑 중력이 평행이 되는 이쪽 방향으로 새로운 중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가 중력인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부력이거든. 그럼 부력이니까 이런 식으로 탁구공이 매달리겠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휩니다. 그러니까 탁구공은 안쪽으로 휘는 거야. 그러니까 쇠구슬은 당연히 바깥쪽으로 휘어요. 바깥쪽으로 빠져. 그러니까 차가 이쪽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
손잡이는 뒤로 제껴지고 풍선은 앞쪽으로 이렇게 제껴지잖아. 앞쪽으로. 왜 그러냐면 같은 크기의 손잡이가 있고 요만큼의 공기가 있고 요만큼의 헬륨이 있으면 무거운 놈은 여기보다 무거운 애는 바깥쪽으로 가고 여기보다 가벼운 애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얘도 여기를 채우고 있는 게 물이니까 물보다 무거운 쇠구스는 바깥쪽으로 가고 물보다 가벼운 탁공 기체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물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그때는 탁구공이 바깥쪽으로 갑니다. 탁구공도 공기보다 탁구공이 무거울 거니까. 오케이? (22번) 이미 밥 먹어야지. 55번. 아니 몰라 하나 더. 이거 이상한 소리 같은데. 난 열심히 속하려고 누구 이상한 말 시켰어. 몰라. 자, 얘는 내부의 압력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압보다 큰 경우랑 내부 압이 더 큰 경우야. 이 안쪽에가 바깥에는 당연히 바깥에는 1기압이겠지. 바깥에는 1기압인데 안쪽에가 얘도 2기압이라 치자. 이 안쪽의 기압이 2기압이 치자. 그러면 힘이 작용,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 힘인데 힘이라는 게 외작용환이라고 하면 델타 P A야. 압력이 A분의 F거든. 그러면 이쪽이 압력이 크니까 여기에서 이쪽을 향하는 이쪽 방에 힘이 작용하거든. 근데 이 힘이 요 힘보다는 커. 왜? 이쪽의 면적이 더 넓거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또 움직이다가 요만큼 왔다고 쳐봐. 부피가 어떻게 될까? 요 안쪽에 부피가 어떻게 되니? 요만큼 줄었는데 이만큼이 늘어나니까 부피가 증가해버리지. 부피가 증가하면은 P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P가 감소하면 델타 P가 어떻게 될까? 2였던 애가 1.8, 1.6 떨어지게 되면 델타 P도 감소하겠지. 델타 P가 감소하니까 A도 감소하겠지. 오케이? 그럼 실제로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의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봅시다. 얘는 바깥에가 1인데 오히려 안쪽에가 0.5인 거야. 그러면 얘가 얘를 밀어붙일 건데 이쪽에서 밀어붙이는 거랑 이쪽에서 밀어붙이는 거랑 얘가 더 센 거야. 이쪽이 면적이 넓거든. 그럼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요만치 갔어. 움직여서. 그럼 얘는 부피가 어떻게 되니? 그렇지. 감소하죠. 자, 부피가 감소하면 P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P가 증가하면 델타 P는 감소합니다. 얘가 0.7, 0.8이 되면 가까워지니까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역시 A가 감소하는 거야. 자, 한 놈이 이렇게 이 상태라고 해서 반대쪽이면 얘가 증가하겠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져봐야 돼. 그래서 답이 2번과 4번과 5번입니다. 교재 갖고 다니시면서 다음 주에 봅시다.